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코스트코 양재점이 전 세계에 있는 751개의 코스트코 매장 중에 매출이 1위이기 때문에 그 회장님도 눈물이 난다고 표현을 했듯이 양파를 이제 좀 주셔서 다시 눈물이 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신다면요. 월마트랑 까르푸 실패 요인을 먼저 오늘 볼게요. 왜냐면 저번 주 얘기 드린 대로 코스트코를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큰 축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클랜드 제품을 사러 간다. 근데 여기서 왜 월마트 까르푸의 실패 요인을 짚고 넘어가느냐?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까르푸가 1996년 당시에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외 기업 사상 최대 금액인 약 1조 7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랜드에 매각이 됐고요. 까르푸 저도 기억이 나지만 딱 두 가지가 기억나요. 들어올 때 엄청 공중파 뉴스에서 나왔고 나갈 때 공중파 뉴스에 나갔고 딱 두 토막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전혀 그 사이의 어떤 과정이 전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나갔고요. 그래도 10년 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합니다. 그 인지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월마트도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월마트는 까르푸처럼 10년도 못 견뎠죠. 8년 만에 사업 실패 자기가 인정하고 한국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까르푸랑 월마트가 이렇게 나갔는데 코스트코는 똑같은 거 아니야? 딱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같잖아요. 까르푸, 월마트, 코스트코 다 대형마트잖아. 그 비슷비슷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코스트코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지만 751개 중에 매출 1위 매장을 우리나라에 갖고 있을까요?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들여다보면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지금 까르푸랑 월마트는 전 세계 매장 수가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1개의 매장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게 코스트코예요. 그럼 만여 개 매장을 갖고 있는 월마트 그리고 온라인계의 공룡이어서 오프라인까지 먹으러 들어오는 아마존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코스트코가 살아남은 거는 먹다 남은 음식도 가져가면 환불해줘요. 그거를 먹다 남은 거를 이게 상해서 먹다가 뱉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내가 먹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했는지 그거 묻지도 않아요 직원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불하러 가면 이게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상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가지고 갔는데 다시 환불해 주는 건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근데 그 토를 한답니다. 토를 안물 안구물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블랙 컨슈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트코 자체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회원제의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블랙 컨슈머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변태 아니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때 굳이 내가 막 저자세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거에 더불어서 또 있죠. 오늘 말씀드릴 게 싼 제품을 어떻게 판다? 고품질로 판다. 이게 월마트랑 까르푸가 실패한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물론 분석이. 근데 대형마트 어떤 대형 체인점을 강조하면서 여기 오면은 싸고 뭐 좋은 제품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저가 정책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가로 비지떡을 판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소비자를 좀 바보로 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째 나갔으니까 다시 못 들어와요. 다시 안 들어올 건데 들어올 수가 없죠. 품질 낮은 저가 제품 위주로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 요인의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저가인데 고품질로 판 게 코스트코예요. 방송 전에 피디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코스트코에 가서 물이 싸서 사신다. 그거 사시는 분 많아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물 사시는 분 많은데 뭐 물 맛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YMCA가 작년 초에 이 그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제를 다 비교했어요. 우리나라 국산이든 수입이든 그 세탁세제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거를 다 빨아봤어요. 다 빨아봤는데 코스트코의 PB 상품 있죠. 커클랜드 시그니처. 이게 세척력이 가장 좋으면서 가장 가격이 싼 걸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죠? 월마트 까르푸가 실패한 거? 저가이긴 한데 저품질을 팔았다. YMCA의 지금 조사 결과 이 세탁세제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데 품질이 높은, 그러니까 이른바 가성비죠. 그러니까 아까 월마트랑 까르푸는 가성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이지 가성비는 아니죠. 가성비와 저가는 다릅니다. 가성비는 가격이 싸지만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가격이 싼데 만족을 안 하면 그건 비지떡이죠. 그래서 지금 이건 가성비가 좋은 제품 1위로 뽑혔어요. 15개의 그 제품을 비교를 한 건데 특정 건 안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뭐 잘 빠진다고 막 CF 하는 거 있죠. 거기가 꼴찌였습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최고점인 별 6개를 받았고요. 세척력에서 압도적으로 1위여서 별 6개를 받았어요. 근데 가성비가 좋다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가성비가 좋다는 타이틀을 달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품질이었다는 거죠. 품질이 좋았고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냐? 가격도 1위입니다. 이거 7kg 기준으로 세탁 1회당 194원이 들어요. 1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YMCA의 조사 결과 가성비가 있는 커클랜드 제품인 게 증명이 됐죠. 자, 이 세탁 세제 하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죠. 또 있습니다. 자, 요즘에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지만 유일하게 독야청청 가는 것이 있죠. 골프 용품 업체, 골프 복업체.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해외여행길이 막힌 가운데 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골프장은 또 야외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역 패스의 그 제한에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이 코스트코의 그 커클랜드가 골프 용품에도 손을 댔습니다. 맨 처음에 손을 댔던 데가 언제냐면 2016년이에요. 2016년에 우레탄 골프공을 내놨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난 이유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골프공 한 더진이 12개가 들었어요. 그게 15달러로 출시가 됐는데 프리미엄 골프공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골프공이 대성공을 거두자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퍼터를 내놨습니다. 퍼터.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퍼팅할 때 치는 거죠. 무게 조절 가능한 커클랜드 시그니처 KS1 퍼터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완판됐습니다. 연타석 홈런을 쳤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골프공 퍼터를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중거리 쪽으로 가는 웨지 3종을 내놨습니다. 커클랜드 웨지 3종 세트의 가격이 159.99달러로 나왔습니다. 웨지 하나 3분의 1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53달러예요. 이것도 프리미엄 브랜드 웨지 브랜드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치러 나갔는데 골프채가 바로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근데 코스트코는 오로지 입소문이에요. 근데 입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아, 코스트코에서 파는 우레탄 골프공은 너무 싼데 너무 잘 맞는다. 퍼터도 너무 좋아. 그리고 웨지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싸. 그래서 골프 용품도 커클랜드 시그니처 거 사야겠다 해서 굳이 회원권 끊어가지고 코스트코에 간다. 코스트코에 가는 이유예요. 자, 이 골프 용품하고 지금 이 세제에서 보시다시피 가성비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월마트 까르푸가 망한 것을 전철을 삼았는지 아니면 그냥 독단적으로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스트코가 잘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생수가 나옵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가 그 큰 카트에 왕창 담아 갖고 그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거의 사실 솔직히 엄청 불편하잖아. 카트도 막 이만하고 주차장은 막 완전 매연 덩어리에 막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물은 삼다수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롯데의 아이시스, 뭐 풀몬의 샘물 이게 짝짝 나와요. 강원도 평창수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코카콜라 거. 근데 경기도 포천을 수원지로 하는 제조 시설이 우리나라는 6곳이 인증받은 곳이 있습니다. 포천음료, 포천그린, 풀무원 샘물, 이동장 수샘물 4개 포함해서 6곳이 있습니다. 똑같이 경기도 포천에서 물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 경기도 포천에서 물을 뽑아내서 2리터짜리 그 통을 만드는데 이 똑같은 수원지인데 롯데 아이시스는 670원, 풀무원 샘물은 700원, 커클랜드 시그니처는 300원, 네슬레 퓨어라이프는 417원입니다. 이 4개 중에 월등히 커클랜드가 쌉니다. 네슬레가 후발주자라 싸게 판다고 해서 파는 게 417원이에요. 근데 커클랜드는 3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원지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싸게 판다는 거죠. 이거는 코스트코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원칙입니다. 코스트코의 이 커클랜드 제품은 15%의 마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일반 브랜드 제품의 마진율은 상한선이 14%. 커클랜드 제품을 1% 더 받긴 하지만 15%라는 게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대로 일반 대형마트가 30% 마진을 최대 받아요. 그러니까 커클랜드 시그니처라고 해도 절반밖에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도 15% 남아서 이렇게 똑같은 수원지에서 뽑아내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환불도 막 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품질만 그 증명이 되면 아까 월마트 까르푸가 실패했던 그 요인 저가인데 저품질로 팔았던 게 근데 이건 저가인데 고품질로 파는 거 그렇게 되면 코스트코가 왜 월마트 까르푸랑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입소문으로 구전으로 한다고 해도 코스트코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미 온라인 SNS 플랫폼에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품질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다 증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이 커클랜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가게 된다. 그럼 도대체 이 커클랜드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됐는가 한번 보죠. 이게 1995년에 커클랜드 브랜드가 탄생됐습니다. 총망라하고 있는데 주스, 쿠키, 커피, 견과류, 가정용품, 여행용 가방, 가정용 기기, 의류, 세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반 브랜드 제품 대비해서 10% 20% 저렴하게 나가면서 고품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컨셉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지금 컨셉대로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5% 마진도 코스트코의 주주들이 아니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나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까? 15%의 원칙을 만약 자기네가 깼을 때 소비자가 떠날 것이라고 CEO분이 말씀하셨어요. 15%를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16%, 18%의 마진을 취하는 순간 고객은 이거 바로 안다. 이거를 깰 수는 없다. 그래서 커클랜드 15%, 일반 브랜드 14%, 이 마지노선 상한선 이거는 안 깨겠다고 했습니다. 커클랜드 제품이 코스트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예요. 그런데 커클랜드의 가치는 코스트코의 70%예요. 코스트코에 가는 이유는 커클랜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0%만 차지하고 있는 그 매출 비중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마트에서 나온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뭐 피코코나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도 최초에 있었죠.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이 인터뷰에서 이거를 한국판 커클랜드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그 PB 브랜드들이 나옵니다. 트레이더스 딜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티 스탠다드 이게 론칭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벤치마킹 한 게 커클랜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매장 수로는 코스트코를 역전했고요. 아직도 매출 순으로는 코스트코가 1위예요. 또 다른 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비회원제고 그러니까 회원제가 있는데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고 무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스트코는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고 해야지만 쇼핑을 할 수 있고 유료예요. 그것의 차이는 있는데 이 PB 브랜드를 같이 키우고자 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어떤 환불 제도라던가 또 뭐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서 또 파워 게임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커클랜드가 이렇게 코스트코에 그 들어가 있고 이 그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월마트 까르푸가 실패한 거와는 전혀 차별했던 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코스트코에 가는 이유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커클랜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번 시간에 그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치즈볼을 잘 띄워 주셨더라고요. 저도 그 치즈볼 그 보는 순간 저것도 사면 안 되는데 한번 사면 저 돼지 되는데 이 생각했는데 치즈볼은 커클랜드 제품이 아니고요. 제가 코스트코에서 제일 그 맛있게 먹은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커클랜드 시그니처 중에 견과류를 다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캐슈넛을 너무 좋아해서 캐슈넛만 다 뽑아 먹거든요. 근데 그 커클랜드 시그니처에서 나오는 그 견과류 제품도 거기 맛이 나는 게 없어요. 제가 다 먹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견과류 모음집을 살려면 모음판을 살려면 전 커클랜드 시그니처를 살려고 코스트코를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스트코를 가는데 커클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아마존 그리고 지금 월마트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751개의 매장으로 이렇게 살아남았던 이유 커클랜드의 그 존재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코스트코와 커클랜드를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쇼핑을 이제 나가는 요 시대에 같이 뭐 투자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일섭의 해품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더 신선하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라방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 제 채널 주식하고 자빠졌네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